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명언 고사성어 115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5번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라는 속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is always 자리에 always looks가 들어간 것인데 1957년에 창간된 영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잡지 Which 1965년 3월호에 실린 표현입니다. 울타리 반대편의 풀이 항상 더 푸르게 보인다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말 속담인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와 의미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자신이 발딛고 있는 곳 외에서의 삶은 언제나 더 좋아 보이게 마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grass is always greener까지 써서 짧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입사각, 반사, 산란, 투과 등의 복합적인 광학 현상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데 우리가 자기 쪽 잔디를 볼 때는 정면에서 내려오는 빛이 이 표면에서 반사되어 옵니다. 이 반사광에는 하얀빛 성분이 많아서 실제보다 덜 선명하고 약간 뿌옇게 보입니다. 반면에 옆집 잔디를 볼 때는 빛이 정면과는 다른 각도에서 잎에 닿고 우리 눈에는 산란광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잎 내부의 엽록소가 흡수 산란시킨 진한 녹색빛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짙고 푸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나 소들은 마치 이웃집 풀이 더 맛있다는 듯이 울타리와 문을 부수고 이웃집으로 들어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담이 적용되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먼저 Alice has moved the house 4 times in 3 years. She's never satisfied. 앨리스는 3년 동안 4번이나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앨리스는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As soon as she's settled in one apartment, she spots another that she thinks would be preferable. 앨리스가 새로 산 아파트에 자리를 잡는가 하면 더 마음에 들어 보이는 또 다른 아파트가 눈에 띄는 겁니다.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항상 나무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요. Laura decided that studying medicine meant far too many years of exams and training and opted for English literature as a university course. 로라는 의학을 공부하면 아주 여러 해 동안 시험과 훈련으로 파묻힌다라는 판단에 대학 코스의 전공으로서 영문학을 선택했습니다. Now she wishes she had done medicine after all. 근데 지금 와서 로라는 의학을 선택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The grass is always greener. 나무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가 아르스 아마토리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틴어를 영어로 옮겨놓은 겁니다. The harvest is always more fruitful in another man's fields.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수확이 더 비옥해 보이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밭의 곡식이 언제나 더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작가이자 전 캐나다 총독이었던 존 바칸이 1902년에 쓴 단편 소설 The Watcher by the Threshold, 경계의 감시자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Blue are the hills that are far away. 멀리 있는 언덕이 푸르다. 가까이 있는 거 말고 멀리 것이 푸르다. 자,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와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시인 토마스 캠펠이 1799년에 쓴 시집 The Pleasure of Hope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Distance lends enchantment to the view.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풍경에 매력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나 장소는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답거나 좋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국의 극작가 세뮤얼 후트가 1764년에 페이트론에서 No man is a hero to his fellow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하인에게는 영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한테는 영웅으로 보이는데 자기 가까운 것을 우습게 보고 먼 데 것을 훌륭하게 본다라는 관점에서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와 일맥상통합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가 1580년에 수상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하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들은 별로 없다. 비슷한 말이죠. 나무의 하인들에게는 칭송을 받는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이웃의 말이 내 말보다 더 나은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일맥상통하죠?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 튀르키예 속담에 이웃의 우물물이 메카의 물만큼 달다. 메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성지죠. 우리 집 물 말고 이웃의 우물물은 그만큼 훌륭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 자, 유명한 우리말 속담이죠.
나무의 밥에 든 콩이 더 굵어 보인다. 비슷한 의미고 동네 무당보다 건너마을 무당이 더 영하다. 영하다라는 말은 영험하다. 뭔가를 잘 맞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진가를 모르기 쉽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 속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야치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송나라 태종 때 이방이 편찬한 백과사전 태평어람에 나오는 건데 중국 동진 때 유명한 장수 유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명필로도 유명해서 서법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서법이 서성인 왕희지와 견줄 정도의 평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게 유익의 아이들은 왕희제의 서법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유익은 진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소아배 천각의 애야치. 소아배는 애들. 우리 집 애들은 집에 있는 닭을 천하게 여기고 애야치 들에 있는 꿩을 사랑을 하는지 모두 왕희제의 서법만 배우니 애비인 나를 왕희제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만 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각의 애야치에서 천과 애를 빼고 각의 야치만 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각의 야치의 원래의 의미는 집의 닭은 싫어하고 들의 꿩을 좋아한다는 것인데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좋아한다. 흔한 것을 멀리하고 언제나 새롭고 진귀한 것을 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로도 의미가 확장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곡천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곤이를 귀하게 여기고 닭을 천하게 여긴다가 직역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집 밖의 곤이는 귀하게 여기고 알도 낳아주고 고기도 제공할 수 있는 살림에 매우 유익한 집안의 닭을 천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심정이란 것이 먼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운 데 것을 천하게 여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후한 때 관료이자 천문학자이며 문인이었던 장형이 동쪽 수도인 낙양을 그린 동경부에서 귀이천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귀를 귀하게 여기고 눈을 천하게 여긴다는데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눈앞에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듣기만 할 수 있을 뿐인 옛날이나 먼 곳의 일만을 높이 평가하고 현재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경시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공작 출신 작가 프랑스와 드라 라슈프코가 1665년에 성찰 또는 도덕적 격언과 잠언에서 큰 자질을 갖고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표지는 부러움 없이 태어난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울타리 반대편의 풀이 항상 더 푸르게 보인다. 나무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과 관련 명언 및 여러 고사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 그립죠.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부러움은 불안한 자아의 산물이고 부러움이 없다는 것은 내면이 충만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손 안에 새 한 마리는 숲속에 새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속담에서 느껴볼 수 있듯이 멀리 있는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챙겨보십시오. 그 안에서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